지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건 조선도 LNG도 아닙니다. 바로 원전이에요. 25% 관세 폭탄을 들이밀면서까지 미국이 원하는 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원전이냐고요? 챗GPT 같은 AI가 잡아먹는 전기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2030년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일본 전체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태양광, 바람 안 불면 끝이에요. 배터리 천문학적 비용이죠. 결국 24시간 돌아가면서 탄소도 안 뿜는 건 원자력뿐인데 미국은 원전 지을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언급하자마자 협상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미국 측이 테이블 위에 올린 건 뜻밖에도 원전 건설이었어요. 상무장관, 국무장관 할 것 없이 한국 장관들 만날 때마다 원자력 협력 얘기를 꺼냈거든요. 심지어 일본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벌써 이만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뭐 하고 있냐는 식이었죠. 조선업이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보다 원전이 더 급하다고 우선순위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버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지지부진하자 미국 측은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법 통과 기다릴 시간 없으니 일단 예비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하라는 거였죠. 이 정도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관세라는 무기를 앞세워 자기네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 한국 돈과 기술을 끌어다 쓰겠다는 전략인 셈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원전일까요? 미국도 기술은 있잖아요. 문제는 실행 능력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원전을 거의 안 지었어요. 그 사이에 숙련된 기술자들은 은퇴하고 부품 만들던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지을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반면 한국은 꾸준히 원전을 지어왔고 UAE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정해진 예산과 기간 안에 완공하는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돈 주고도 못 사는 파트너인 겁니다. 요즘 챗GPT 한 번 안 써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AI 한 번 돌릴 때마다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일반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 전력을 먹어요. 전 세계에서 AI 서비스가 터져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 먹는 하마가 돼버렸죠. 2030년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일본 전체 소비량과 맞먹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억 2천만 명이 사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량과 같다는 겁니다. 오라클 같은 회사는 아예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1기가와트면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입니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1초만 전기가 끊겨도 서버가 다운되고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24시간 365일 끊김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태양광은 밤에 안 되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멈춰요. 그래서 간헐성 문제라고 하죠. 그럼 배터리에 저장해두면 되지 않냐고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하루만 버티게 하려면 테슬라 메가팩 기준으로 수천 대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조 단위로 뛰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죠. 결국 탄소도 안 뿜고 밤낮 없이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R200 달성하면서 AI 돌리려면 원전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전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기존 대형 원전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한 기 짓는데 최소 10년이에요. 건설비만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10년 뒤에 전기 준다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AI 경쟁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형 원전은 냉각수가 엄청나게 필요해서 바닷가나 큰 강 옆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도심이나 내륙에 있는데 원전은 해안가에만 있으니 송전 손실도 크고 효율이 떨어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전, 영어로 SMR입니다. 기존 원전이 현장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조립하는 방식이었다면 SMR은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서 현장에서 레고처럼 조립해요. 발상의 전환인 거죠. 예전에는 크게 만들수록 단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SMR은 반대로 갑니다. 작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면 오히려 더 싸진다는 논리예요. 자동차 산업이랑 똑같습니다.
SMR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어요. 비상 대피 구역을 발전소 담장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원전은 반경 수십 킬로미터를 비워야 했는데 SMR은 수백 미터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옆에, 심지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모듈을 하나씩 추가하면 되니까 수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빅테크들이 지금 원전에 미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했는지 아세요? 1979년에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폐쇄됐던 3마일섬 원전 기억나시죠? 그 원전을 다시 살려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20년간 독점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맺었어요. 충격적인 건 가격입니다. 재생에너지보다 2배나 비싼 값을 주기로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아마존은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SMR 개발 회사인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0억 원을 직접 투자했어요. 남이 만든 전기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전력 공급망 자체를 손에 넣겠다는 전략이죠.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카이로스 파워라는 회사와 계약해서 2030년대까지 500메와트 규모의 SMR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어요. 오라클은 한술 더 떠요. 1기가와트짜리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위해 아예 SMR 3기를 직접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빅테크 자본이 SMR 산업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구 개발비와 공장 건설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지원 없으면 엄두도 못 냈던 시장이 이제 민간 주도로 열리고 있는 거죠. AI 시대의 에너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원전 얘기만 나오면 후쿠시마 떠올리는 분들 많죠.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4세대 SMR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냉각제부터 달라요. 기존 원전은 물로 식혔는데 새로운 SMR은 헬륨 가스나 용융염을 씁니다. 왜 바꿨냐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어떻게 터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면서 냉각 펌프가 멈췄고 물이 안 돌아가니까 노심이 녹아버린 거잖아요. 4세대 SMR은 전기가 완전히 끊겨도 괜찮습니다. 자연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저절로 식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펌프 없이도 냉각이 되게 설계한 겁니다.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해지는 구조예요. 엑스에너지의 연료는 더 특별합니다. 트라이소라고 부르는 구형 연료체인데 우라늄 알갱이를 세라믹으로 겹겹이 코팅해 놨어요. 이게 1800도 고열에서도 안 녹습니다. 참고로 용암 온도가 1200도거든요. 용암보다 뜨거워도 버틴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다 집어넣어서 배관 자체를 최소화했습니다. 배관이 없으니 파손될 일도 없고 냉각수 유출 사고도 원천 차단되는 거죠. 지진이나 비행기 충돌에도 버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SMR 기술에서는 앞서 있어요. 설계도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을 능력이 없어요. 미국은 1979년 3마일 사고 이후로 원전 건설이 거의 멈췄거든요. 40년 넘게 안 지었으니 숙련공들은 다 은퇴하고 부품 공장들은 문 닫았습니다. 설계는 끝났는데 막상 만들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인 거죠. 반면 한국은 어땠냐면요. 쉬지 않고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건설하면서 기술을 유지했고 UAE 바라카 원전까지 수출에 성공했어요. 바라카 프로젝트가 왜 대단하냐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온타임, 온버짓이라고 하는데 원전 업계에서 이거 해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구도가 뭐냐면요. 반도체의 파운드리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애플이 칩을 설계하면 TSMC가 만들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SMR을 설계하면 한국이 만드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SMR 핵심 기자재 생산을 위해 1조 원 투자를 결정했고 연간 20기 이상 모듈을 찍어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 파운드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일찌감치 SMR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요. DLENC가 대표적입니다. 건설회사가 왜 원전에 투자하냐고요?
이 회사가 2023년부터 미국의 엑스에너지에 전략적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아마존이 6,900억 원 넣은 바로 그 회사예요. DLENC는 플랜트 건설 노하우가 있으니까 SMR 발전소의 표준화 설계와 모듈화 공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그 핵심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 SMR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미리 확보해뒀어요. 설계가 확정되면 부품 주문이 두산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수 치는 거죠. 특히 주목할 건 동남아 시장입니다. 엑스에너지와 DANC가 한 팀이 되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진출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섬이 7,000개가 넘습니다. 대형 원전 하나 지어봐야 송전이 안 돼요. 그런데 SMR은 작으니까 섬마다 하나씩 놓을 수 있죠. 지리적으로 SMR이 딱 맞는 시장인 겁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들도 이런 한미 협력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냥 미국 설계 받아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영원히 하청업체로 남습니다. 그래서 독자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름이 ISMR,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사실 한국은 SMR에서 먼저 앞서간 경험이 있어요. 스마트라는 원자로로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거든요. 2012년 일입니다. 그때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진화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죠. ISMR은 170메가와트급 모듈 4개를 묶어서 600틱십 메가와트급 발전소를 구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어요. 여기에 완전 피동형 안전계통을 적용할 계획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끊겨도 저절로 식는 시스템이죠.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약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받고 2030년대에는 실증 모델을 짓고 수출까지 하겠다는 목표예요. 정책적으로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SMR 1기 건설이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정부 문서에 박힌 거니까 이제 뒤로 빠질 수 없는 거죠. 민관 합동으로 SMR 얼라이언스도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다 모여서 생태계를 키우고 있어요. 파운드리 역할도 하면서 독자 모델도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인 겁니다.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탈원전을 외쳤던 여당 쪽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렸거든요. 이게 정치적 이념의 문제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이념이 아니라 산업 생존의 문제예요. 숫자가 말해주거든요. 반도체 공장 하나 돌리는데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쓰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 수준입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가까지 들어서면 전력 수요가 폭발해요. 그런데 이 전기가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대만 TSMC랑 싸워야 하는데 전기료에서 밀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광으로 해결하면 안 되냐고요. 한국 지형을 보세요.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산을 깎아야 하는데 환경 훼손 문제가 터집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저렴하면서 안정적이고 탄소도 안 나오는 전력원이 뭐냐 따지고 보면 원전밖에 없어요. EU에서도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했잖아요. 탄소 규제가 강해질수록 원전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정치권도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소식이 터지자마자 주식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한전산업, 한전기술, 대우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줄줄이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빠르게 반응한 거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SMR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상용화된 발전소가 몇 개 없어요. 기대만큼 비용이 안 떨어질 수도 있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각국의 인허가 규제도 변수예요. 미국에서 승인받았다고 다른 나라에서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대박 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방향은 명확해요.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수요는 폭발합니다. 탄소 규제는 갈수록 강해지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원자력뿐이에요. SMR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주가보다 5년, 10년 뒤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리스크를 알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에요. SMR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AI 시대의 전력난과 탄소 중립,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에요. 미국은 설계 기술과 자본이 있고 한국은 제조와 시공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요. 원전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파운드리 역할로 실익을 챙기면서도 독자 모델인 ISMR 개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술 종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투트랙 전략이 필수예요. 물론 비용 문제, 규제 장벽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